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08포인트, 0.24% 상승하면서 2,553.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을 하루 만에 새로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기준으로도 2,558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전장보다 10.24포인트, 1.1% 상승하면서 870.18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1,239억 원, 1,022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관은 2,30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98억 원, 924억 원을 순매수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1,72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 네이버, 셀트리온, LG생활건강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 삼성 SDI 등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카카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 섹터가 2.7% 강세를 나타냈고요. 의료정밀, 화학, 섬유, 의복 섹터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보험, 운수장비, 종이목재, 음식료품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올랐고요. 시젠, HLB, 알테오젠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지아, 카카오게임즈, CGA&M, KMW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제넥신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날보다 1원 3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14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증시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다가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려감에 또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네. 또 오히려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뉴욕 증시 내에서도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조금 혼조세입니다. 네. 2주 전에 화이자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모더나 이 두 개의 백신 소식으로 조금 시장이 힘을 받는 듯 했습니다만 한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가져온 이 증시 차트 종목들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네.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미 다우지수 먼저 한번 가져와 봅니다. 일간 차트입니다. 항상 이쪽 왼쪽 시작하는 부분은 지난 2월, 3월부터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급락할 때의 모습이었고 그 이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새롭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선 하나는 이 당시 3월 저점에서부터 해서 하나의 추세선이 그어지는데 말이죠. 이게 지난 11월, 10월 하순 그리고 11월 말을 접어들면서 이게 깨고 내려옵니다. 이때는 이른바 블루웨이브 전망, 이렇게 미국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민주당이 휩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오히려 처음에는 애초에는 증시에 안 좋을 것이다. 왜? 세금도 올리고 무슨 이런저런 규제도 강화하고 빅테크들 반독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나 선거 이후에 올라왔습니다만 이 저항을 갖다가 어떻게 넘어서지 싶던 차에 이렇게 화이자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섰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시장에 이렇게 탄력은 많이 떨어지죠. 연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넘어가 봅니다. 요 부분, 요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 보세요. 지난 2주 동안에 이날 화이자 때문에 훅 뛰었다가 밀려왔고 그 이후 한 주 내내 월요일에 상승을 갖다가 유지하지 못하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은 또 모더나 때문에 훌쩍 뛰었습니다만 그 이후 화수목금 그냥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 그래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과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끼리 한번 연결해서 이거는 지지선의 의미로서 빨간색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쪽에는 한 두세 차례 막히는 레벨이 있죠. 12,100포인트 근방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렴해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추세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에 일간 일목균형표상에 얇디 얇은 이 구름대 이 레벨이 뭔가 11,300포인트인데 자,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열리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네. 화이자 뭐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 백신 발표한 이후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조금 올라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화이자든 모더나든 간에 뭐 95%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른바 독감 백신만 하더라도 한 60% 정도의 예방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맞고 나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아직 아무도 검증이 안 됐어요. 왜? 물리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약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거리라고 봐야 되겠고 다음번에 어느 회사든 미국이든 뭐 전 세계 어디든 나오면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1%포인트라도 높일 거예요. 우리는 97% 효과 네. 이런 식이겠죠. 자, 차트만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을 맡깁니다. 페이스북 보시죠. 예. 페이스북 월간 차트입니다. 상장 이후 흐름입니다. 얘는 페이스북은 회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속 각을 세운 저커버그 부부죠. 예. 여기 이른바 뭐 프실리아 첸이라 해서 중국의 부인이죠. 그 중국 사회예요. 저커버그는. 자, 이거는 뭐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 당시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BLM이죠. Black Lives Matter. 그 운동, 그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지고 하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트윗을 날린 걸 가지고 우리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아주 디스커스트하다. 예. 이런 얘기하고 최근에 또 상원에 불려나가가지고 특히 이 테드 크루즈 의원한테 심하게 탈탈 털렸죠. 저커버거나 잭 도로시나 너희들 뭐 그렇게 대선 관련한 이런저런 특히 뭐 거기에 너희들이 뭐길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당했다는 얘기가 이거는 11월 18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드 자료입니다. 네. 자, 그다음 아마존닷컴 보세요. 월간 차트 오른쪽 끝부분 그동안 올라왔던 기울기하고 오른쪽 끝부분의 이 모습. 아마존닷컴은 제프 베조스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보실까요? 코로나19가 많은 세상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베조스하고 저커버그의 재산이 600만 불 늘었네요. 예. 옛날에 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거 저 어릴 때 보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코로나로 이 기사 보세요. 실업자는 3,800만 명이 생기는 이 와중에 저런 사람들은 그냥 부가 30% 넘게 46% 넘게 네. 코로나가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들한테는 코로나 사라지면 큰일 날 사람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잘 보세요. 전부 월간 차트를 가졌는데 흡사하지 않습니까? 최근 몇 개월의 움직임이 빌 게이츠를 갖다가 구글링 하시든지 기사를 보시다 보면 이 사진 많이 보실 텐데 이거 2011년 5월 달 사진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이렇게 백신 붙들고 백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백신 갖고 뭔가를 승부를 걸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다우지수 차트 보여주셨고 나스닥 보여주셨고 네.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차트를 봤는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좀 고공행진을 하는 모양인데 네. 이게 지금 불안하다라는 저는 의미이신 조금 불안합니다. 거죠? 저는 조금 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조정을 받을 만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아, 손정희 회장이 아마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예. 앞으로 2, 3개월 안에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니 딱히 코로나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에서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호가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통상 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증시인 호재로 작용을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 숫자를 보시면 약간 둔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소매 판매가 0.3% 전달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5.7% 증가를 하면서 원래 기존 예상치였던 0.5% 증가 전달 대비에 미흡한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혹시나 더블 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핵심 이제 중심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66만 명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으로 따지면 그것에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매출 증가율이나 전반적인 소매 판매 증가 쪽을 보시면 아무래도 온라인 언택트 관련된 소비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 소비 하락 부분이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의 더블 딥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를 놓고 보면 정말 연준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의 어떤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증시 자체가 단기적으로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이를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일단 지난주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덕분이었는데요. 이번 주 수급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성은 역대 최대급입니다. 지금 미국의 M1 증가율이 45%를 뚫었고요. M2 증가율이 25%를 뚫었습니다. 전체적인 자금 수급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일주일 단위로 40조 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또 한국도 65조를 돌파하는 모습, 금요일 날은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어쨌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금 유입이라면 제가 볼 땐 시장이 빠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쉬어간다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계속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초점을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전반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바이오와 언택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단기적인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국 증시의 적정 가치를 제가 오늘 돌려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99포인트 나오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3 정도가 나옵니다. 즉 지금보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룰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도 크게 상승은 못하겠죠. 미국 증시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좀 쉬어가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좋은 종목들 고르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수익률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조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557.98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5%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874.5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64,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96,8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반등이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0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이 1.6%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3만 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오늘 호가 상황 좋습니다. 1%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 3상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상승 모멘텀으로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 체결가 30만 3천 원입니다. 네이버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 카카오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주, 플랫폼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바이오 쪽으로 투자자들의 매기가 좀 모아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죠. 1%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0만 원이고요. 이 가운데 시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제 1%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3만 3,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1%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예상 체결가는 지금 15만 3,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인 KMW도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네.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니오, 샤오퐁 그리고 리오토까지 지금 이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그 서학겜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중국 전기차까지도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테슬라 재밌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참 우선 여기서 이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가 불쩍 뛰어올랐던 이 부분이 이제 주식 분할 소식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배터리데이가 11월 달에 있었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 지지부진하던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음영 처리한 부분 왼쪽에 조금 확대했습니다만 이렇게 훌쩍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게 S&P 500에 이제 편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12월 21일부터. 자, 이 상황인데 한번 월간 차트를 보면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야, 이런 차트가 가능할 수 있구나. 이것이 과연 회사가 좋아서 이럴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여기에 테슬라라는 어떤 하나의 신화, 하나 영어식 표현으로 미스에 다들 이렇게 현혹된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우리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이래요. 네. 자, 이제 전체 시가총액 한 1% 넘는 걸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들고 있는 겁니다. 41억, 거의 42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4조 5,500억. 이 얘기는 앞으로 현 시점에서 10% 빠지면은 그냥 지금 시점보다 한 4,500억 원 정도의 평가손이 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정권가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 지수 추정하는 글로벌 자금이 약 4조 6천억 달러의 정도 될 것인데 전체 추정 자금 중에 한 0.83% 정도가 테슬라로 유입될 수 있다. 대단하네요. S&P 500 지수 505개의 종목이 현재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골고루 나눈다고 한다면 1 나누기 500 이 정도에 해서 비율이 나와야 될 텐데 테슬라는 0.83% 정도까지도 갈 것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간다. 이렇게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겠소. 네. 그래서 약 382억 달러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저 정도 추정이 나오면은 이틀 오르고 말 게 아니죠. 이틀 오르고 왜 이렇게 멈춰야 되나 싶은 거고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월요일 날 유한타 유동원 본부장님의 전망과 저의 시황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은 좀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우리 국내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예. 국내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조심해야겠다는 이유.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국어 시간에 우리 다 적어갖고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옛날에 많이들 배웠죠. 이게 사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차트에서 예. 이동평균선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동평균선이 회자 모이면은 말이죠. 수렴하면은 결국 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자 정리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질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어떻게 또 이렇게 떠난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 또 한번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자 필반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끝부분 보시죠. 회자 정리인데 너무 멀리 갔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 말씀을 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RSI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것도 그거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집니다.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고 기술적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져 이 다이버전스가 기술적 다이버전스 4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금융위기 때도 한 1년 가까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한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한 2년 넘게 지금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다음 S&P 500 지수 주간 차트에 지금 선을 좀 어지럽게 그었습니다만 조금 점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조금 작년 봄부터 이렇게 강하게 의심했던 메가폰 탑 모습이 점선으로 표시된 겁니다. 근데 이게 열렸으니까 일단 제가 틀렸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검은색과 빨간색의 실선으로 한번 다시 꺼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메가폰입니다. 구글에서 메가폰 탑 한번 패턴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죠. 과거 크게 빠질 때마다 이 참 나타나기 힘든 패턴인데 꼭 이렇게 확산형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는 패턴이 꼭 시장의 어떤 폭락 이전에 나타나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월간 차트에서도 네. 굉장히 확연한 메가폰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메가폰 탑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갖다가 한번 염두에도 둬봅니다. 나스닥 보실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거자 필반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동평균선간 이격도 하고 최근에 올라가는 기울기가 해도 너무하죠. 전부 경제는 엉망이라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죽겠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피보나치를 한번 꺼봅니다. HTS 꺼보시면 다 이렇게 꺼지실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다른 지수들 다우와 S&P 500은 1.618배를 갖다가 넘기 힘들어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넘었다면은 나스닥은 좀 더 아웃퍼폼 하다 보니까 2.618배에서 버둥버둥거리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후로 올랐습니다. 이 2.618배 이후 상승이 트럼프 재임 4년 동안의 주가죠. 자, 그 다음에 4.236배에서 또 굉장히 막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지 이게? 1.618 더하기 2.618을 하면 4.236이에요. 2.618에다 4.236 하면 그 위에 나오는 6.854입니다. 11, 23, 58, 13, 21 이렇게 앞에 나온 숫자 두 개를 계속 더해가는 피보나치 수열에서부터 엘리어트 파동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꺼보신다면 저 423.60포인트를 열 수 있었던 거는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면서 가능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쿵 무너진 그러면은 다음에 그 내용을 예. 저희가 개장 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네, 11월 23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어느덧 사상 최고치를 불과 2%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608포인트가 지난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고요. 현재 코스피는 2,55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2%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달러 약세 기조와 맞물려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신흥국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더 강해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대 심리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인까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 각지에서는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연말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2%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56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또 2,560선이 지지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 0.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872.2포인트입니다. 양시장이 일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름세로 6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3% 오름세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양시장이 0.2% 오름세, 코스피가 2,560선, 코스닥은 871.3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강보합권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반등을 보이면서 사흘 만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0.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상 3상 허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LG화학이 2% 강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7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닷새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역시 0.78% 상승세로 5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상승세로 99,600원이고요. 이 가운데 또 시젠도 0.9%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2,4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강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장 1% 상승세, 셀트리온 그룹주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0.4% 상승세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만 일단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대형주 쪽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0.6% 상승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치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소폭 순매도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2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 외국인 역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 섹터에서는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는 의약품 섹터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334억 원 그리고 142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496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상승, 증시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20전 상승한 1,11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 소장님 네. 미국 증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면서 뭔가 이 차트 분석을 해주셨단 예. 말이죠.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네. 예. 그래요. 이제 우선 이제 계속해서 매일 들여다보는 차트에서 싸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 나눠보는 겁니다. 아까 나스닥 다시 보신다면은 나스닥을 다시 보신다면은 왜 이렇게 이 레벨에서 최근 한 4개월 연속 고점이 막히는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술적인 접근을 해보면은 아 저런 부분을 많은 시장의 기계들이 알고리즘 쪽이나 나름대로 큰 손들이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조지표를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래량에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RSI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이 과매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느낌은 앞서 제가 무슨 뭐 아마존닷컴,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중심으로 해서 월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네. 저 같으면은 미국 주식으로 지금 이번 올 한해 엄청난 수익을 냈다면은 일부 조금 줄여주고 싶습니다. 줄여두고 싶은 이유는 그렇다고 훅 더 날아가 버리면 아까울 수는 있겠는데요. 예. 지금 여기서는 뭔가 싸합니다. 손정희 회장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네네. 이번에 상당히 청기누스를 했다고 봐요 저는. 패를 자기의 패를 깐 거 아니에요. 예예. 나스닥 고렌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큰 재미는 못 봤다고 대충 알려지는데 옵션 대금 매수가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뭔 일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미 대선 같아요. 미국 네. 대선 관련해서 앞으로 상황이 좀 이렇게 지금 언론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언론들과 다른 상황으로 뭔가 좀 전개가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특히나 취약한 종목들입니다. 첫째,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너무 각을 세웠던 기업들이죠. 아, 그럼 이게 선거인단 결과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뭔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슬라이드 예. 한번 보시면은 네네. 자 이제 2020 일렉션 리저스에서 구글링 한번 해봅니다. 구글은 아예 대놓고 모든 지도에 붉은색과 파란색 공화당 이긴 데하고 민주당 이긴 데를 갖다가 희미한 부분도 없이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BBC도 306대 232는 같은데 숫자는 BBC는 지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경합주들 지금 소송이 막 제기되고 있고 재검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란색이 아니고 뭐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지금 그러네요. 처리하면서 조금의 여지를 두고 있죠. BBC는. 예. 에포크타임스는 이쪽이 이제 중국 화교계의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는 매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보수 쪽입니다. 예. 여기는 지도가 저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숫자가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 232, 바이든 네. 227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까만 표시와 희게 표시된 저 부분은 아직 넣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느 네. 쪽도. 그런 얘기죠. 자, 요즘 이렇게 오히려 보지도 않는 CNN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청률을 자랑한다는 뉴즈맥스. 최근 들어 미 대선 전국에서 확 떠오르고 있는 매체죠. 네. 여기서는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프레지던트 일렉트가 아니고 프리텐드 일렉트라고 표현해요. 바이든을. 예. 당선 호소인, 당선자 행세인,
뭐 이런 표현이죠. 프리텐더. 프리텐더. 예,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가 아직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워낙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저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여기 뭐 핸드폰에서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뉴스 보시면서 미 대선을 판단하셔가지고는 전혀 그 실체를 지금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개 유튜버들이 더 나았습니다. 유튜브 뒤져보시는 게 훨씬 더 실체에 접근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일이 너무 커졌고 트럼프 진영도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손 회장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차트 분석을 하다가 이 다가오는 싸한 느낌의 배경에는 이것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 있고 이게 뭔가 네. 차익 실현 욕구를 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차익 실현 욕구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 별의별 소설 써볼까요? 예. 별의별 소리가 다 가능합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빅테크주들부터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이 타깃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아니 저가 먼저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알아서. 네. 뭐 아마존도 무슨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막 알아서 먼저 빠지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거 봐. 당신이 괜히 개기니까 목리 부리고 불복하니까 언론들 표현대로 예. 그러니까 시장 망가지고 엉망되잖아. 그만해 그냥 포기해. 뭐 이런 식의 흐름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조금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작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뼈도 못 추리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전에 내놓았던 행정명령 그것이 진짜 발동되면서 이번 대선에 뭔가가 부정이 있었다면은 잘못하면은 홀라당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진짜 해낼 수 있는 구도인지는 저도 사실 그 깊이 있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외톨이에요. 미국 국민들의 반응들도 어떨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 예. 주에 관련한 소식들이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핸드폰 열어갖고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뉴스들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네. 불확실하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동안 많이 풀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하나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그 코로나19 비상 대출 프로그램 자체가 예. 시행이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이건 뭔가 안전핀 역할을 해줬던 부분이 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에 뭐 보시죠.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에 3월 17일부터 해가지고 3월 23일, 뭐 4월 9일 한 3번에 걸쳐서 저렇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어들 다 기억나시죠? 뭐 CCF, 뭐 FF, LF, 랜딩 퍼실리티, LF, 뭐 CCF, 코프릿, 뭐 저기 뭡니까? 크레딧 퍼실리티, 뭐 이런 식의 약자들인데 자 여기서 워낙 급해놓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다 막아줄게 하면서 저렇게 3, 4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렇게 연준에서 했고 저거는 미 재무부에서 한 4,550억 달러 종잣돈을 줄 테니까 그거 한 10배 정도를 갖다가 너희가 이렇게 해줘. 왜? 이렇게 10배 정도를 갖다가 뭐 다양한 이름으로 나가서 빌려줬다가 떼인다 하더라도 설마 10%야 떼이겠어? 그 10% 떼이는 건 우리 돈으로 떼요. 하는 그 종잣돈 4,550달러 주고 했는데 이번에 이 9개 가운데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5개가 애초 예정대로 이제 원래 12월 말에 끝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돼 있었던 걸 그냥 끝내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그리고 나서 그 4,550달러 지금 덜 쓴 거 돌려다오 했습니다. 그걸로 차라리 급여 지원 같은 데다 오히려 돌려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고 이제 말이 많죠. 민주당 측에서는 목리 부리지 마라. 네네. 떠나는 마당에 지금 재뿌리냐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실제 저 때 막 해놓은 거 저걸 갖다 일일이 다 하려면 머리가 아픈데요. 각 이른바 퍼실리티별로 할당된 재원과 무슨 뭐 금리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우리가 파악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실제 그만큼 많이 안 나갔습니다. 네. 많이 안 나갔고 단지 저 정도의 든든한 장치가 있으니까 좀 든든하다 하는 정도였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령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연말 연치를 넘기면서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자빠지는 상황이 부도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또 그때는 움직일 겁니다. 네. 재무부가 됐건 연준이 됐건 움직일 건데 이렇게도 보네요. 저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 사람의 건강이나 경제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 진영하고 민주당 쪽하고 너무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기본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양쪽 다 우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양쪽 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나 모릅니다. 아, 과학에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 당선인 호소자가 말씀하시기를 과학에 의존하고 전문가들의 말에 듣고 손 씻고 마스크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또 카메라만 없으면 마스크 벗고 별짓 다 해요. 자, 그러니 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단지 이제 그래도 안 빠지잖아요. 나중에 빠지면 이제 또 움직일 겁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시장에 미치는 변수가 정치 변수, 경제 변수 다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수급적인 상황을 좀 체크해 봤을 때 외국인 지금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 외국인 순매수 배경으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환율 좀 달러 인덱스까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달러원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상황이 됐습니다. 1104만까지 기어이 갔네요. 지난주에 1104만까지 갔습니다만 약간요 확대한 그림 보시면은 목요일 돌아섰죠. 목요일 날 돌아서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때 이 확대한 그림에서 여기 보면은 조금 그때 펄쩍 뛰었던 이때가 11월 4일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그동안 언론에서 막 떠들어왔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렇게 밀려왔는데 여기서 자 우선 기술적인 판단은 여기서 더 밀리기보다는 반등 좀 나와줘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는 것은 위클리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죠. 2014년 7월 4일 날 저점이 2018년 7월 초에 저점이 1,006원 40전인데 거의 1,000원인데 2014년 7월 저 때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이른바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은 이제 양적 완화도 끝내고 금리도 올릴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제로금리에다가 예치금 금리 마이너스에다가 양적 완화 아직 다 한참 해야 돼. 통화정책에 괴리가 있어. 이 소리에 전 세계에서 유로 팔아제끼고 달러 사던 그 2014년 저때 그때 이후로 유가도 폭락하고 했던 2014년 7월 이후 달러는 굉장히 강했던 그 흐름이 완전히 끝나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달러원 주간 차트의 저 우상향하는 추세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선이 지금 깨질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달러 인덱스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저 선이 깨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 상황 하에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있고 환율 관련해서는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위의 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제 10월 달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9월 말만 하더라도 달러는 734억 불이었는데 10월 달에는 803억 불이 돼가지고 68억 5천만 달러가 더 늘었어요. 외화예금이. 달러만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다른 엔화, 유로와 위안화 등등을 해서는 한 달 동안에 78억 7천만 달러가 늘었는데 외화예금이 10월 달에는 그렇게 됐다 치고 10월 달이 어떤 10월 달입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이 기간입니다. 주구장창 환율 떨어지던 기간이에요. 저 와중에도 외화예금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죠. 5대 시중은행들에 갖고 있는 달러 외화예금 봤더니만 기업들하고 개인은 지금 더 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환율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게 뭐죠? 달러 쟁여주는 기업과 개인들은 바본가요?
TV만 틀면 신문만 보면 뭐만 보면 전부 달러 약세를 갖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들리고 봐볼까요? 왜 이렇게 달러를 이 환율 떨어지고 있는데 안 집어 던지고 살까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런다고 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은 저 나름대로도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들어보면은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네. 또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네. 세상 최고 2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비트코인 가격 추이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국내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investing.com이나 뭐 다른 데서 보시는 US 달러 표시 비트코인 보시면 이 차트하고 다릅니다. 벌써 2017년 고점 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비트코인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요.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대비 현재 17,251포인트 올랐다는 얘기고 지금 아래쪽은 최근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40% 올랐습니다. 야, 그러니 이런 판이 있는데 왜 직장을 나갑니까? 예? 이런 판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주식장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한데. 근데 끝부분에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그거 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이 묶어서 보시죠. 이른바 가격이 형성되는 것들은 다 오르는 시절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휘발성 높은 비트코인에서부터 살짝 꺾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끝났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에서도 매일 함께 네. 체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예. 더 못 가면 주가도 더 못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돈이 이제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도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화학,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SK바이오팜, 호텔신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LG화학 그럼 굉장히 좋아요. 2% 상승 중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0.5% 떨어집니다. LG생활건강도 소폭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상승 중이고요. SK바이오팜 169,500원이죠. 자, 그리고 호텔신라, 진우스, 아모레주일, S오일, SK케미칼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아모레주일가 0.5% 상승 중이고요. 그밖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볼게요. 롯데케미칼, LG이노텍, NC소프트,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LG이노텍이 0.6% 상승 중이고요. NC소프트도 0.3% 올라갑니다. 가운데 호텔신라, CJ대한통운은 1% 내외의 하락세고요. 자, 진우스, 한샘, 빅히트, 신세계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포스코가 0.2%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신세계는 0.4% 내림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0.7% 상승세,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2,570선까지도 웃돌고 있고요. 코스닥 0.3% 오름세죠. 872.91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23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